특히 1차 빌드업의 경우 이제 특정한 구조를 갖추는 데 집중하기보다 경기장 전역에서 포지셔닝의 유동성과 자유도를 더욱 높이면서 한쪽 구역에서 수적 우위를 발생시켜 프리맨을 만들거나,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아르테타의 아스날의 축구는 진화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리버풀에 뒤처졌지만 2위를 지키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잡고 16년 만에 4강에 진출했는데요. 아르테타는 맨시티 수석 코치 시절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은 3-2-5 포지션 플레이를 아스날에 입힌 뒤 선수들의 포지셔닝에 유동성을 더하며 관계주의적인 요소를 곁들이고 강한 압박, 콤팩트한 간격으로 대표되는 견고한 수비를 더하며 자신만의 축구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3-2-5 포지션 플레이. 아스날이 입성한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아르테타는 22-23 시즌 리그 2위를 기록하며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즌에 맨시티에서 지도했던 진첸코와 제수스를 영입하고 공격 시 진첸코를 활용하여 맨시티 수석 코치 시절 과르디올라가 즐겨 활용했던 한쪽 풀백을 6번 자리로 이동시키는 3-2-5 구조를 아스날에 입히기 시작합니다. 기존 3명의 미드필더에 레프트백 진첸코가 추가되며 중원에서 박스 형태로 숫자 보위를 취하는 이 구조를 통해 아스날은 경기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특히 중원에서 탁월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준 전술의 핵심 진첸코와 더불어 부카요 사카 같은 뉴스 선수들과 살리바, 마갈량이스, 벤 화이트, 마르티넬리 같은 젊은 영입생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펼치며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팀으로 자리를 잡게 된 아스날입니다. 이후 이 전술의 핵심이었던 진첸코가 지난 시즌부터 부진을 겪으며 공격 구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지난 챔피언스리그 8강 레알 마드리드전을 비롯해 이번 시즌 이 3-2-5 구조가 다시 쏠쏠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뉴스 출신의 06년생 신성 루이스 스켈리의 등장이 있는데요. 미드필더 출신의 루이스 스켈리가 콜업되어 레프트백으로 서며 공격 시 6번 자리에서 특유의 볼 소유와 탈압박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기동력과 준수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수비력까지 보여주며 이 자리에 완전히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또 루이스 스켈리가 6번으로 들어가면서 연쇄적으로 라이스를 한 칸 위로 전진시켜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라이스는 이제 수비 시에는 6번에서 활약하다가도 공격 시에는 8번으로 전진하면서 공격적인 재능에도 눈을 뜨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라이스의 전진 배치로 인해 지난 시즌 PK 제외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하베르츠 역시 8번에서 최전방으로 전진 배치되며 9번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최전방에서의 성실함과 영리함, 높이를 더해줍니다. 하베르츠와 제수스가 모두 시즌 아웃되며 9번 공격수가 전멸한 현재 여름에 영입됐던 8번 미드필더 메리노가 전진 배치되어 성실한 압박과 수비가담에 더해 기존의 장점이었던 준수한 제공권과 득점력을 바탕으로 공격수들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2-5 구조를 통해 풀백들을 중앙으로 좁히며 후방에서부터 중앙을 과부하하여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갖고, 전방에서는 5명의 공격수가 상대 뽀백에 대해 수적 우위를 가지면서 이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상대가 중앙으로 쏠릴 땐 팀의 에이스 부카요 사카와 더불어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그리고 07년생 신성 은화네리 등 1대1이 좋은 윙어들이 넓은 공간에서 사이드를 휘젓습니다. 또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면 2-3-5에 가깝게 서면서 사이드 삼각 대형이 로테이션을 펼치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중앙을 과부하시킨 좁은 간격의 선수 배치를 통해 볼을 빼앗겼을 때는 즉각적인 역압박과 2-3 형태의 후방 수비 구조를 통해 상대의 역습을 대비합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익숙한 3-2-5 구조와 함께 아스날을 리그 최상위권으로 발돋움시킨 아르테타입니다. 공격 시 레프트백 루이스 스켈리가 6번 자리로 들어가면서 라이스가 8번 자리로 전진하는 3-2-5 구조를 기반으로 공격을 펼치는 아스날입니다. 유동성과 관계주의. 리그 2위를 기록한 22-23 시즌 이후 지난 23-24 시즌에도 역시 3-2-5 구조로 중원 수적 우위를 취하고자 하지만 이미 예측이 가능해진 상대가 하이블록에서 1대1 맨투맨으로 대응하자 이 수적 우위를 살릴 수 없게 되고, 또 상대가 간격이 촘촘한 4-2-4 미드블록을 통해 중앙을 틀어막을 때 역시 중원 수적 우위 효과가 상쇄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전술에 상대가 대비를 하기 시작하고, 또 전술의 핵심 진첸코가 잦은 부상과 폼 저하, 수비의 약점 등으로 인해 중용받지 못하면서 전술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후 아스날은 빌드업 시 풀백이 6번으로 들어오지 않고 8번에서 한 명이 6번으로 떨어지며 연쇄적으로 빈 8번 공간으로 9번이 내려서며 중원 박스 형태를 유지하면서 최전방 공격수를 두지 않는 4-2-4 더블 펄스 9의 구조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를 통해 상대가 맨투맨 압박을 취해도 중원으로 끌려 나온 상대 센터백 뒷공간을 발빠른 윙어들과 발밑이 좋은 라야의 롱볼을 통해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4-2-4 구조를 갖춘 뒤 선수들이 포지셔닝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유동적인 로테이션을 취하며 서로의 자리를 맞바꿨는데요. 여기서 로테이션은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고 서브 자원을 활용하는 그 로테이션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전, 즉 선수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공간을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웨데고르와 제수스가 한 칸씩 떨어지며 4-2-4 구조를 갖추다가도 웨데고르가 전진하고 하베르츠가 떨어지는 로테이션을 취하고 또 다시 하베르츠가 전진하고 진첸코가 중원으로 들어오는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 일정한 구조와 중원 박스 형태를 유지하면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이러한 유동적인 로테이션을 통해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며 상대 수비 구조에 혼선을 유발하며 아스날은 상대 압박을 깨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지셔닝에 유동성을 더하며 공격 전개에 유연함이 가미된 지난 23-24 시즌 아스날입니다. 같은 경기 안에서 풀백 2명이 중앙으로 좁히며 2-3 구조를 갖추기도 하고 풀백 1명만 중앙으로 좁히며 3-2 구조를 갖추며 중원 박스 형태를 갖추기도 하며 풀백들은 사이드로 빠지고 8번 1명이 6번으로 떨어지고 9번이 8번으로 떨어지며 중원 박스 형태를 갖추기도 하면서 유동적인 로테이션을 통해 공격 전개에 유연함을 더한 아스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24-25 시즌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한 번 더 진화합니다. 지난 시즌 더해진 유동성이 한층 더 강화되는데요. 특히 1차 빌드업의 경우 이제 특정한 구조를 갖추는 데 집중하기보다 경기장 전역에서 포지셔닝의 유동성과 자유도를 더욱 높이면서 한쪽 구역에서 수적 우위를 발생시켜 프리맨을 만들거나 상대 수비 구조에 혼선을 유발하여 프리맨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과정에서 선수들이 특정 공간을 점유하는 것보다 선수들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관계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아르테타의 아스날입니다. 관계주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최근 올라온 김진짜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포지셔닝의 자유도가 더욱 강화된 아스날입니다. 센터백이 중원으로 전진하면서 라이트백이 센터백 자리를 커버하고 8번에서 라이트백 자리로 떨어지며 GK가 센터백 사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레프트백은 좌측 8번으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번엔 센터백이 넓게 벌려서며 센터백 사이로 6번이 내려서고 레프트백이 6번으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유동적인 로테이션을 통해 상대 압박 구조에 혼선을 유도하면서 순간적으로 프리맨을 만들어내며 압박을 풀어냅니다. 미들 서드 내지는 파이널 서드에서도 기존의 3-2-5 내지는 2-3-5의 구조가 기반으로 갖춰지지만 역시 포지셔닝의 유동성을 더하면서 적극적인 로테이션 과정에서 전방과 사이드에서도 중원에 가담하며 또 6번으로 가담한 풀백이 8번으로 전진하며 3-1-6으로 구조의 변화를 가져가기도 하는 등 역시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며 또 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공격의 숫자를 늘리고 반대 풀백 역시 오버래핑 혹은 언더래핑을 통해 공격에 가담하면서 후방에 센터백 2명과 파티만 남기고 모두 공격에 가담하는 등 전방에 많은 숫자를 두며 로우 블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는데요. 박스 안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여 크로스와 컷백을 통한 득점을 늘리면서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없음에도 경기당 크로스 정확도 3위를 기록 중이며 또 상대를 박스로 밀어넣은 뒤 박스 외곽에서 중거리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 속에서 풀백의 공격력과 다재다능함이 더욱 중요해졌고 기존의 진첸코, 벤 화이트, 토미야스 등에 더해 팀버, 칼라피오리를 영입하고 루이스 스켈리를 콜업하며 뎁스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 이러한 로테이션 과정에서 8번이 밖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활용되는데요. 특히 상대가 중앙을 틀어막는 상황에서 윙어가 높은 위치에서 폭을 벌리며 상대 풀백을 고정시킬 때 8번이 밖으로 빠지면서 프리로 볼을 연결받고 전진 드리블을 통해 상대 풀백에게 2대1을 겁니다. 이어서 윙어에게 볼을 오픈하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크게 돌아뛰며 윙어에게 공간을 제공하거나 직접 박스를 타격하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번 시즌 공격 시 8번으로 활용되는 라이스가 힘과 기동력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데 능숙해지며 공격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웨데고르의 경우 밖으로 빠진 후 전진 드리블을 통해 2대1을 건 뒤 사카에게 오픈한 후에는 그대로 뒤에 머무르며 상대 윙어가 자신에게 붙으면 사카에게 1대1 공간이 만들어지고 사카에게 더블팀을 들어가면 프리로 볼을 연결받으며 벌어진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킬 패스를 넣기도 하고 수비 라인을 넘기며 반대 포스트로 킬 패스를 넣기도 합니다. 9번 공격수로 나서는 하베르츠 역시 로테이션 과정에서 8번으로 내려선 뒤 역시 밖으로 빠지며 동일한 공격 전개를 펼치기도 하고 특히 6번들이 상대 중원에 묶일 때 중원으로 내려서며 수적 우위를 제공하고 이때 상대 센터백이 끌려 나오면 8번에서 뒷공간을 공략하는 공격 패턴이 활용되며 역시 데클런 라이스가 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 유동성이 더욱 강해지며 더 유연하고 다채로워진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를 위협하는 아스날의 진화된 공격 전술입니다.
견고한 수비 조직. 수비 국면에서는 기존의 체계적인 전방 압박에 더해 실리적인 색채를 더딥히며 견고한 수비 조직을 갖추는 아르테타의 아스날입니다. 먼저 상대 후방 빌드업 시 라인을 끌어올려 하이블록에서 강하고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펼치는데요. 4-4-2를 기반으로 수비를 펼치지만 하이블록에서는 미드필더가 한 명 전진하며 다이아몬드 4-4-2 구조를 갖추면서 투톱이 상대 센터백을 견제하며 한쪽에서 채널링을 통해 GK를 압박하고, 중앙을 우선적으로 틀어막은 윙어들은 상대 풀백에게 볼이 오픈될 때 압박을 가하며, 이때 반대편 윙어는 중앙을 견제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쪽 센터백이 전진하면서 상대를 1대1 맨투맨으로 압박하기도 하며, 이런 조직적이고 강한 압박을 통해 전방 압박의 강도를 나타내는 PPDA 지표에서 리그 2위를 기록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비 국면에서 실리적인 모습이 더해졌는데요. 압박이 풀릴 시에는 빠른 수비 전환을 통해 선수 전원이 수비 진영으로 복귀하며 4-4-2 미드블록을 갖춥니다. 이때 핵심은 촘촘한 간격의 수비 조직인데요. 미드블록에서부터는 강한 압박을 우선적으로 걸기보다는 콤팩트한 간격을 유지하며 중앙을 틀어막는 데 집중하는 아스날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좋지 않은 횡패스나 백패스 타이밍에 맞춰 투톱, 주로 웨데고르가 압박 스타트를 끊으면, 이때 뒤에서 한꺼번에 같이 압박을 나가는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를 뒤로 밀어내고 빠르게 라인을 끌어올려 다시 하이블록에서의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로우블록 국면에서 정말 집요해진 아르테타의 아스날인데요. 특히 경기를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라인 사이 간격을 촘촘하게 틀어막으며 윙어나 미드필더 중 한 명을 수비 라인으로 내리며 5백을 갖추거나 윙어 2명을 모두 수비 라인으로 내리며 6백을 갖추기도 하는 등 극단적인 수비 방식을 통해 골문을 틀어막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수비 전술을 펼치는 데 있어 전방에서부터 미드필더 성향의 하베르츠와 메리노, 웨데고르, 그리고 활동량이 좋은 공격수 제수스가 서며 강한 압박과 많은 수비 가담을 가져가고,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를 오가는 라이스, 낮은 위치까지 성실하게 수비에 가담하는 윙어들, 비니시우스, 바르콜라 등의 크랙들에게 1대1에서 우위를 점한 팀버와 리그 최고의 센터백 조합 살리바와 마갈량이스, 클린시트 리그 2위의 다비드 라야 등 팀 전체의 성실한 수비적 기여에 힘입어 이번 24-25 시즌에도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아르테타의 아스날입니다. 이러한 실리적인 경기 운영으로 볼 점유 시간이 줄어들고 수비 시간이 길어지며 득점 확률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세트피스를 통해 채우는데요. 포백 라인에 센터백 성향의 선수들이 많고 중원에도 역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세트피스에서 큰 이점을 갖고, 결정적으로 유능한 세트피스 코치 니콜라스 조버를 영입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세트피스를 통해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 시즌 진화를 지속 중인 아르테타의 아스날의 전술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기존의 3-2-5 포지션 플레이에 그치지 않고 유동성을 더한 관계주의적인 요소를 조금씩 더딥히는 데 더해 수비 조직력을 통해 뒷문을 단단히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팀 그리고 유럽의 강으로 돌아온 아스날인데요. 시즌 중 팀의 핵심 웨데고르와 사카의 길었던 부상과 하베르츠와 제수스 등 공격수들의 전멸 속에서도 리그 2위와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한 가운데 전술적 진화를 멈추지 않는 아르테타의 아스날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